우리가 일본 하면 아까도 그 이용준 대사님 말씀하시고 또 질문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일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욕을 하든 안 하든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일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과거 역사를 가지고 반일 감정에만 휩싸여가지고 자꾸 그 일본을 욕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용준 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사에 함몰돼서 있을 그런 계제가 아니다 하는 거를 뭐 결론적으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어보면은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군사 대국이 된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 군국주의를 회귀한 군국주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일종의 그 선동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본 헌법이 뭔데? 몰라요. 일본 헌법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본 헌법을 관정하면 그 전쟁하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격동의 동북아 정세와 그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를 한 40-50분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조금 길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일본 헌법이 도대체 뭔지 헌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 반 정도 얘기를 하고 또 그 최근에 그 일본이 그 전후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그 제정신이 아닌 그 김정은이 앞장서서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날리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또한 평화헌법의 개정을 서두르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안보 정책을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는 미일 중로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안보상이 상당히 취약한 이 나라입니다. 자, 이러한 그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를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희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안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안보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일본 헌법이 어떤 헌법인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후에 메가도 장군을 그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GHQ 일본 그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물론 식민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권은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고 그 메가도 장군이 일본의 최고 통치자로서 이제 일본을 리드를 해갑니다. 이 상황에서 그 GHQ가 총사령부가 일본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대대적인 그러한 그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개혁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일본을 비무장 국가로 만드는 거, 비군사화지. 또 두 번째는 일본을 민주화 국가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무기도 다 회수하고 육군성이나 해군성 같은 군사기관도 다 폐지를 하고, 자, 이러한 그 비군사화 민주화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가장 먼저 시도한 게 바로 새로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과거의 일본 헌법은 1890년에 만든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거기에도 많은 민주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전근대적인 이 대일본 제국 헌법에는 천황 주권주의라든가 천황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을 가지고, 헌법이라는 게 그 나라의 기본 통치법인데 그러한 헌법을 가지고는 일본을 민주화 국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GHQ에서 일본 정부에게 헌법을 바꿔라 해가지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그 GHQ에서 지시를 내리면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걸 몇 달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GHQ에 제출을 해요. 근데 GHQ가 그걸 보고서 NO! 하고 거부를 합니다. 이 헌법 초안은 과거의 헌법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거는 민주화 헌법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맡기지 않을 테니까 이제 우리 GHQ가 헌법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연합국 총사령부 GHQ가 헌법을 만듭니다. 일본 헌법을. 그래가지고 한 며칠 내로 만들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들 국회에서 토의해라.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점령군이 그렇게 주는 것이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가타부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헌법 초안을 그대로 이제 일본 국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헌법을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그 1946년 11월 3일 날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6개월 동안의 그 유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1947년 5월 3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일본의 헌법, 일본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5월 3일은 우리나라 개천절처럼 일본도 법인을 해가지고 공휴일입니다.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진 이 일본국 헌법의 그 특징이 뭐냐? 이 헌법은 전문과 11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헌법이 그 담고 있는 기본 이념은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평화주의 이 세 개가 이 헌법에 담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 이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이념은 일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그러한 이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이 평화주의라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나라보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그 왜 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제1항에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도 자 어느 나라 헌법에도 전쟁을 안 하겠다, 군대를 안 갖겠다 이런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헌법이 상당히 특이하고도 그 평화적인 그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헌법 구조가 바로 오늘날까지 7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본 안보정책, 방위정책의 핵심입니다. 일본의 안보정책과 방위정책은 바로 이 헌법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헌법이 그 구조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개헌한다 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느냐? 자, 일본 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전쟁을 포기한다고만 했지 어떤 전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침략 전쟁이 있고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헌법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전쟁을 포기한다고 됐습니다. 군사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일본이 물론 과거처럼 침략은 안 하겠지만 다른 나라가 일본을 침략해 들어오면 그걸 가만히 있을래?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포기한다는 게 침략 전쟁은 물론이지만 자유 전쟁까지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군사력을 안 갖는다는 게 일본 사람 군인 한 명도 소총 한 자루도 안 갖는다는 거냐? 그것이 문제가 여태까지 아니지만 초기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방어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방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일본 헌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헌법 내에서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헌법을 만들어준 건 GHQ 미국인데 사실 미국은 1940년 초기에 소련도 과거에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 일본과 싸울 때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비록 공산주의 국가지만 소련하고 협력해서 이 세계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다, 가능할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1947년부터 농성 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파급이 돼가지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떨어지고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고, 자 이제 남은 거는 한반도 반쪽인 한국과 일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 휩쓸어버리면은 태평양은 위험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 시대의 최강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세계사의 무대는 태평양으로 옮겨졌습니다. 태평양에서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상실한다면 미국은 1위 국가, 3위 국가를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일본을 지켜야 됩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의 전력적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만은 지켜야 된다. 근데 일본은 완전히 비무장 국가죠. 그런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일본도 무장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과정에서 6.25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6.25 전쟁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미군을 중심으로 한 16개 유엔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돕습니다. 그럼 미국 본토에서 미군이 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몇 달씩 걸리니까. 주1 미군이 한국 전선으로 투입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럼 일본은 완전히 빈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불안하죠. 실제로 6.25 전쟁 직후에 직후에 규슈에서 공습경보가 나타난다든가 홋카이도에 소련군이 침략해 들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불안하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6.25 전쟁이 일어나는 2주 후인 7월 8일 날 일본 정부한테 7만 5천 명으로 구성된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찰 예비대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게 뭐지? 경찰이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경찰인가? 근데 경찰이 아니에요. 헌법에 육해공군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군대라고 표현을 못하고 경찰 예비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셔널 포리스 리저브. 그래서 이 7만 5천 명의 그 경찰 예비대를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게 명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설을 합니다. 이 7만 5천 명의 경찰 예비대가 일본 재무장의 시초입니다. 자, 그 후에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진행 동안에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제하고로 미국과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전쟁이 종료되고 그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면서 미일 동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한 경찰 예비대는 2년 후에 1952년에 보안대라고 이름을 바꾸고 인원수를 11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개칭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1954년 7월 1일 날 자위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24만 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육해공 3군 체제로 발족을 하고 방위청이라는 말하자면 국방부죠. 이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무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헌법상으로는 자위대가 군대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위대를 군대 아닌 군대다. 사실상은 군대거든요. 근데 군대 아닌 군대다. 이렇게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까 헌법 제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안 갖는다고 했는데 그럼 자위대가 만들어졌잖아요. 일본 무장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뭐냐? 헌법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는데 지금 일본 헌법은 만든 지가 7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헌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군대가 나타났고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의 자위대의 그 군사력은 54년에 비해서 지금 70년이 지난 2023년 지금 현재의 일본 자위대는 엄청난 군사 대국입니다. 사실상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방위비도 엄청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그 헌법이 구조가 있는데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은 헌법을 확대해서 가는 겁니다.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헌법 구조에서 말하는 전쟁을 포기한다는 건 어떤 전쟁을 포기하는 거냐?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침략 전쟁은 물론이지만 자위 전쟁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니죠. 그래서 침략 전쟁만 포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방위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자위력은 갖는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 최소한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최소한이 얼마큼이 필요 최소한입니까? 기준이 없죠.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리면 코골입니다. 이만큼 필요할 때가 있고 이만큼을 필요 최소한에 이만큼 필요. 그러니까 시대가 50년대 때 쭉 지금까지 오면서 그때마다 필요 최소한의 병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군사력이. 그래서 지금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본의 방위 정책, 안보 정책은 바로 이 헌법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미일 동맹까지 얘기하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의 핵심은 70년 이상 동안 헌법 구조와 미일 동맹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양날개가 돼가지고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 구조에 따라서 일본은 전수 방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전수 방위라는 것은 일본이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그때 맞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맞고 나서 그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수 방위가 그 일본의 그 방위 정책의 기본입니다. 또 국방비는 방위비는 GDP의 1%를 제한합니다. 이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역대 일본 정부가 그런 선에서 방위비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GDP라는 것은 워낙 크기 때문에 1%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핵삼 원칙. 그 핵무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외부로부터 발입하지도 않겠다.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그 자위대의 특징은 문민 통제입니다.